자, 에코프로 BM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 4일 만입니다. 4일 만. 그래서 딱딱도사 도대체 어디 간 거냐? 딱딱도사 에코프로 영상 맨날 올렸었는데 매일같이 영상 올린다고 약속하더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다른 종목은 제가 공지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에코프로를 제가 공지를 깜빡하고 못했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통방에는 제가 따로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잠시 일본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공지를 했었고 제가 어제 밤늦게 돌아왔거든요. 일본에서. 밤늦게 돌아왔고 어제 이제 비행기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 잠깐 일이 있어서 다녀왔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사실 일요일날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 김에 좀 리프레시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틀 정도 쉬고 왔습니다. 원래 목요일까지 좀 쉬다 올려다가 그냥 월요일날 딱 끊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에코프로 그룹주 영상을 좀 다뤄볼 거고 우리 가족분들 제가 가 있는 동안 그래도 그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영상을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금, 월, 그죠? 화요일날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자 우선은 제가 5일선 위에서만 움직여주면은 21선 도전하는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저점 자리를 연결을 시켰을 때 이 저점을 계속 지켜주려는 어떤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저점 3중 저점 포인트 그죠? 보시면은 3중 바닥이죠. 저점을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찍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3중 바닥의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흐름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이 자리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계속 이 위에서 움직여주면은 이 위에서 움직여줬을 때 추세가 위쪽으로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목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잘 보시고 기억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안 올렸더라도 잘 대응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2.71%, 2.71% 하락이 나왔는데 왜 하락이 나왔는지 물론 시장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진 않죠. 2차전지도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같이 좀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에코프로가 이제 며칠 되면은 4월 25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다시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죠. 그래서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는 시기가 되는데 풀렸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확한 맥점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이 두 가지는 먼저 좀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이 딱딱도사 김 대표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같이 또 이제 물론 제가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4일 동안 영상을 못 올렸지만 그 전에는 그리고 또 지금부터 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가 영상을 또 올릴 거기 때문에 저를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뭐 개인적인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멋진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지만 뭐 주식 외에도 이렇게 멋진 사진을 제가 찍었으면 또 보내드려야죠. 그렇죠?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뭐 사진 같은 거 도용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탔을 때가 한 6시쯤이었는데 한국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한 거의 8시, 7시에서 한 8시 정도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 하늘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석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뻐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오늘 제가 오후에 조금 전에 공유를 또 드렸고 제가 이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장마감 브리핑 도와드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오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입장하시면은 여기 지금 800명 가까이 입장해 계시는데 제가 안전하게 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장기 투자다 우리는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 뭐 더 볼 필요 없다. 끝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고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응 전략들과 이런 식의 매매 전략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하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장기 투자하고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 안에서 보고 있더라도 이 긴 호흡 안에서 우리가 이 호흡을 느끼면서 에코프로를 계속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소통방이 바로 주식에너지 딱딱도사의 소통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간적인 대응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소통방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추천주까지 두 종목을 같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추천주는 진짜 상승이 나올 만한 찐또배기 종목으로 딱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급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투자 기간은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한미반도체 최근에 매도 사인 드렸는데 한미반도체 HD 한국조선해양 4월 12일 날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라고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추천했을 때가 작년 10월 25일이에요. 2023년 10월 25일. 이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날짜를 볼게요. 작년 2023년 10월 25일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 제가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 두 종목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드렸는데 오늘이 4월 23일이고 제가 추천했을 때가 며칠이었죠? 10월 25일. 4월 25일이 되면은 딱 6개월치가 되거든요. 이틀 뒤면은 6개월이에요. 6개월이 거의 다 됐고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또 드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추천한 이후에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이 6개월 만에 몇 퍼센트? 200% 넘게 올라갔고 한국조선해양도 50%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다 달성을 했어요. 목표 수익률 이상의 어떤 수치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도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후속주 두 종목을 받아보시고 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응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후속주와 에코프로 그룹주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제가 후속주를 두 종목 보내드리고 소통방까지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 그룹주를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거래 정지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고 공시를 보시면은 정지기간이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4월 9일부터. 그럼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이 언제일까요?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4월 25일이니까 4월 24일까지가 거래 정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될 거고 그리고 공시가 하나 더 있죠. 결산 실적 공시. 이거 지난주에 나온 건데 5월 2일 날 결산 실적을 공시할 것이다. 5월 3일 날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 설명회 전날에 실적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연결 재무제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실적 자체는 우선은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에코프로가. 실적은 좋지 않을 건데 여기에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선반영이. 자, 에코프로가 실적이 좋고 전기차의 수요가 좋았으면은 얘가 이렇게 밀렸을까요? 2차 전지가 밀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실적이 안 좋고 수요가 안 좋으니까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은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선반영을 시킨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반영이 이미 됐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또 폭락이 나올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실적 발표 전에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큰 흐름 안에서 어차피 움직이는 거고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시적일 뿐이지 실적 발표가 끝나면 오히려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선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거고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팩트적인 내용들은 주가의 반영이 이미 끝났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바닥을 다지고 있냐?
자,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인 분석들을 우리가 했을 때 바닥에서 올라가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다양한데 일반적인 패턴이 뭐냐면은 특히나 에코프로 BM처럼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중장기 종목, 장기성의 어떤 강력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저점을 천천히 높이면서 박스권의 형태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테마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오냐면 보통 강하게 빼면서 강하게 한 번 더 빼면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단기 테마 종목들은 역헤드앤 숄더가 뭘까요? 헤드앤숄더가 어깨, 머리, 어깨죠. 그죠? 이런 식의 왕관 모양의 형태를 그리고 있는 게 이제 헤드앤숄더인데 역헤드앤숄더 이 거꾸로 뒤집은 게 역헤드앤숄더입니다. 역헤드앤숄더가 저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높이고 결국에는 이 추세 라인이 있어요.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의 어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어떤 방식이죠? 에코프로비엠. 저점을 천천히 높이는 단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찍고 나서 찍고 나서 찍고 나서 그죠? 결국에는 이 저점을 찍어주는 자리들을 보면은 포인트가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높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저점만 높이면 되는 게 아니라 고점도 뚫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고점을 못 뚫어주고 있다. 전고점의 이 언덕 자리를 못 넘어서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상승 패턴은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이 고점 자리, 전고점 자리를 넘어서는 게 포인트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넘어서면은 사실 수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수렴하는 것밖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추세를 높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이번 파동에서 얘가 올라갔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갔을 때 이 전고점, 이 전고점의 언덕 자리를 뚫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추세를 계속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여줄 때는 빵 치고 이 추세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패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지 마세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왜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대부분 원하시는 상승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거예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의 어떤 황금기, 1차 슈퍼사이클이 나올 때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대부분 가족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슈퍼사이클의 형태가 나오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좀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조정의 시간이 이런 상승이 나오려면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야 돼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바뀌어야겠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소비자가 왜 필요하냐? 다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소비자의 어떤 그런 심리들이 중요해요. 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산업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을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전기차의 중심이 되겠다고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를 밀어주고 있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지금 대권 주자를 놓고 대통령을 놓고 다투다 보니까 계속 내연기관차의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고 전기차를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있고 이러면서 전기차가 지금 완전히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살려다가도 전기차 아직은 아닌가 보네. 내연기관차의 규제를 아직 안 푼다나 보네. 뭐 포드에서 내연기관차 좀 더 만든다고 하네. 뭐 전기차 공장을 좀 늦춘다고 하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 좋아진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놔두고 보면은 분명히 이 대중적인 것에서 내연기관차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전기차가 될 거예요. 분명히.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전기차를 흔들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대중화가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트럼프가 바이든의 정책을 까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에 불과해요.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바이든 정부의 그동안의 4년 동안의 시간이 잘못됐다라는 점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 계속 바이든을 까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서로 물어뜯죠. 근데 물어뜯으려면 결국에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인 IRA 정책을 건드려야 되는 건데 IRA의 핵심이 뭐냐? 전기차라는 거예요.
친환경, 전기차 이게 IRA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까고 있는 거고 바이든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내세우기보다는 내연기관차 규제를 풀어주겠다. 전기차가 대안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랑 비슷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를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지금은 좀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렵지만 에코프로빔이 다시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당장 이렇게 막 크게 올라갈 걸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박스권의 형태가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분명 상승이 나오는 시기들이 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뭐 더 올라간다거나 이 전고점 언덕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뭘까요? 뛰어넘을 수는 있겠지만 이 상승이 슈퍼사이클의 형태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또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감을 가질 때 우리 가족분들이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2차 전지가 지금 과연 이런 상승이 지금 나올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은 우리가 긴 호흡 안에서 반드시 2차 슈퍼사이클이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박스권의 기간이 우리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긴 호흡 안에서 이거를 버텨낼 수 있냐, 그리고 여기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좋습니다, 무작정 당장 올라갈 겁니다, 이제 급등할 겁니다, 이런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분석, 그죠? 2차 전지의 섹터 산업의 분석, 에코프로 BM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긴 호흡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또 상승하는 시기들이 한 번씩 올 겁니다. 또 4월 25일 날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했을 때 액면 분할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완벽하게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에코프로에. 그죠? 시장이 워낙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5대1에 500%의 액면 분할 효과가 적용됐다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상승으로. 그래서 4월 25일 날 거래가 재개되면은 그때부터 막 올라가진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횡보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다. 하지만 그 횡보 시간이 길진 않을 거예요. 1, 2주 내로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기를 만들어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모멘텀을 적용을 시키겠죠. 사후 적용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사전 적용이 아니라 사후 적용.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사후 적용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셨어요. 딱딱도사님 늘 좋은 영상 믿고 따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4일 전 댓글, 그죠?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데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느라 영상을 못 올린 점, 또 공지하지 못하고 갔다 온 점 정말 죄송스럽고, 제가 리프레시하고 온 만큼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매일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처럼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의 평생 지원군 역할을 해드릴 거고,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 제가 소통망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망 들어오셔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들을 이렇게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후속주까지 제가 두 종목을 문자로 먼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주를 두 종목 받아보시고 이 두 종목 모두 다 4월달부터 7월달까지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후속주 받으시고 소통망까지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후속주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